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비상장 주식 전문가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이동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돈연구소에는 처음이시고요. 상장된다. 상장 주식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나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 실제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상장 주식 우리가 이제 코너 이름이 비상장 주식 플러스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이 뭔지 좀 설명 좀 시작하고 가죠. 네, 일단은 주식회사는 모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네. 네, 근데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네. 살 수 있을까? 네. 사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TV에서 광고를 하는 의료기기나 안마기기 업체나 네. 여행업체 이런 회사들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 수가 없죠. 예. 이런 회사들이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실적이나 성장성이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예.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회사들이고요. 예.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 즉 장외 주식이라고 보통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앞만 봐도 그 회사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장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되고 있겠지만은 뭐 그게 자격이 안 되든 그렇죠. 오너의 네네. 결정이든 네. 일단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장 주식이 있겠고요. 저렇게 비상장 주식이 있을 때 서로의 좀 장단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옛날에 상장이 됐는데 네. 그 회사 그 왕구 회사였는데 그 네. 대표님은 끝까지 상장을 안 한 거였었거든요. 일부러라도 자격이 됐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남으려는 혹은 뭐 예. 네,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 적절한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자격. 네, 자격 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장이라고 함이 뭐냐면 회사가 네.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금이 필요 없는 거죠. 충분히 자금을 땡기고 너무 갖고 장사가 있고. 잘 돼서. 네, 너무 네. 장사가 잘 돼서 예. 충분히 캐시플로잉이 되고 있는 회사. 네. 그다음에 이 상장을 하게 되면 거래소가 규정한 이 규정들이나 네. 의무 사항들, 예. 또 주주 보호 목적으로 인해서 굳이 네.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항들을 밝혀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명품 기업이나 이 보석 관련 회사, 예를 들어 샤넬 같은 회사들도 네. 비상장이거든요. 예. 이렇게 좋은 회사들도 비상장단에 있는 회사들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비상장의 이유가 나름 있는 거죠. 네네네. 예. 나름 있는데 어떤 주식은 자격이 되는데도 상장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어떤 데는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코너가 비상장 주식 플러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제 비상장 저 기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하고 막 자격을 채우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 네. 크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미리 그런 회사를 사고 싶은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 코너의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맞죠? 네.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그 회사들이 있는데 이 네. 회사들은 성장성이 매우 크죠. 예. 그렇지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란 절차를 통해서 음.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이런 회사들은 이 상장을 하면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예를 들어서 상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회사를 산다면 이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때 예. 우리는 현실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작년에 이런 상장했던 회사들, 작년 재작년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예.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됐죠. 근데 네. 상장 전에 비상장 시점에서는 아주 그 시절이 있었겠죠. 아주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그러니까 네.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현실화되는 구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 우리가 남들이 다 알기 전에 예. 그 전에 투자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마 비상장 투자의 핵심일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와 저렇게 막 3년 5년 더 커서 예, 네. 자격 요건을 갖추고 또 상장까지 될까? 그런데 또 투자라는 거 항상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바로 드는 생각이 그럼 비상장 주식은 어디서 알아보고 어디서 사고 왜냐하면 어쨌든 가격이라는 거는 매도의 매도가 만나서 접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요즘에 가장 비상장 투자의 핵심은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비상장 투자에 접근하는 단계 네. 이런 단계가 어떤 식이냐면 생활 밀착형 앱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한다던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더라고요. 아, 그게 뭐죠? 네. 그 예를 네. 들어서 저희가 중고 거래를 많이 한다던가 네. 배달 앱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네. 이러면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얻고 뉴스를 검색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네. 최근에는 비상장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비상장 투자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 거래 방식 형태가 1대1 개인 간 거래였기 때문에 네. 사실 리스크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을 입고되는 시점과 현금을 받는 시점, 네. 이 대금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서 네. 안전하지가 사고, 않았었죠. 맞아요. 네. 느낌상 그래요. 예. 네. 근데 최근에는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안전 거래 형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비상장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겼고 예. 안전까지 이 보장된 상황에서 현재 이제 비상장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볼 텐데 그럼 비상장 중에서도 우리 이제 클래프톤이든 카카오페이든 다 이제 빅샷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빅샷들이 있겠죠? 이제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큰 기업들이 K뱅크 뭐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장 네. 언급되죠. 이미 거기는. 네, 뭐 마켓컬리 이런 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업체들도 이제 향후에 이제 상장에 들어갈 것 같은데 뭐 핵심은 뭐 지금 현재 구간은 비상장 시장이 좀 거래가 좀 상장 시장도 안 좋지만 네. 비상장도 좀 거래가 좀 죽었어요 많이.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시점이 네. 투자에는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이고 IPO 시점에 임박한 회사들보다 예, 그렇죠. IPO 예. 일정을 보고 예. 좀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지연, 좀 전에 좀 네. 그런 투자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비상장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 하나하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